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어려워하세요. 엘리어트 파동을 어려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 차트를 분석하는 우리 기술적 분석 트레이더들에게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공부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엘리엇 파동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가격적 목표치를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법칙들과 여러분들이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좀 수정하셔서 우리가 목적을 좀 다른 쪽에 두셔서 여러분들의 엘리엇 파동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좀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엘리엇 파동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파동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엘리엇 파동은 가장 체계화가 잘 돼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파동론을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만 결국 다 같은 맥락이었고요. 엘리엇 파동만이 우리가 목표 가격대를 설정시켜 줍니다. 그 목표 가격대에서 뭐 정확하게 딱 찍고 반대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그 목표 가격대를 성립시켜주고 우리 그 가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엘리엇 파동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엘리엇 파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추세 채널, 뭐 지지, 피보나치, 뭐 여러 가지를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무기를 만드셔야 돼요. 뭐 한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쌤 시황도 각곳가다 틀릴 때가 있고, 그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손절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계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의 기본 구성입니다. 상승 파동 5개와 하락 파동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큰 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추세의 5개의 파동과 조정의 3개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의 방향도 여기서도 5개의 파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다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5개의 파동을 가지고 이 파동 우리가 흔히 말해서 충격파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파 5개의 파동을 등장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차트에 대한 대응 지점과 저점, 뭐 이런 것들, 고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상승에 대한 5개의 파동, 그리고 하락에 대한 3개의 파동을 A, B, C라고 명명을 하고,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보통은 상승을 추세로 보니까요, 그죠? 추세의 파동 1, 2, 3, 4, 5를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파동들은 피보나치 비율과 관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은 88.6, 78.6, 61.8, 38.2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엘리엇 파동에 있는 피보나치 비율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꽤 신뢰성이 좋았죠. 이번에 환율도 1360을 탁 맞아 떨어지게 되고, 뭐 이번에 또 타점도 16회 탁 맞아 떨어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연습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대응도 많이 해보시고 대입도 많이 해보셔야 이게 요령이 생기시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론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법칙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절대 법칙은요, 우리 충격파에 나오는 절대 법칙입니다. 충격파, 즉 1, 2, 3, 4, 5파는 에서 2번 파동은 1번 파동을 절대로 하회할 수 없습니다. 시작점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건 충격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3번 파동은 절대로 가장 짧은 파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 녀석이에요. 3번 파동은 절대로 가장 짧은 파동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을 넘지 않는다. 4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다우 5파의 패턴은 시장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이며 다른 모든 패턴을 종속시킨다 라고 엘리어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엘리어트가 한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2번 파동, 1번 파동 저점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저점에서 손절 주세요 이런 말씀을 즐겨 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 이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제가 4파든 제가 굳이 번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조금만 한번 담아보세요. 5점 돌파하면 물량을 줄여주시고 이게 패턴이 확인이 되면 전체에서 매수를 노려보세요. 이런 말씀 종종 드리죠. 다 여기에서 맥락을 함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왜 한쌤이 그런 말을 하는지.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을 하실 때 착각을 하시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 1파인지 뭐 A파인지 알 수 없는 이 첫 번째 상승파를 보고 얘가 1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을 차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게 1파일지 아니면 A파일지 또는 B파일지 C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은 사실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파를 보려면 1, 2, 3, 4, 5파 안에서 이 3파와 5파의 등장 가능성을 점쳐보려면 적어도 1판에서도 다시금 5개의 파동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1판에서 5개의 파동 확인하셔서 그래야 이 눌림목이 1파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우리 2파의 존에서 매수를 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은 손절로 감행하셔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시더라도. 왜? 이 부분이 이탈됐고 나는 얘를 충격파로 봤으니 1파로 봤으니 얘가 이탈됐다는 것은 2파의 논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올 파동은 3파, 4파, 5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엘리엇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오류입니다. 1파가 나왔으니까 3파, 4파, 5파가 나올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A, B, C파에서도 이 파에서도 여기에서 1, 2, 3, 4, 5 A, B, C 1, 2, 3, 4, 5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정판이지만 여기가 충격파, 여기가 충격파에서 이렇게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반대로 뒤집어도 반등이 A, B, C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전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여기서 좀 잘라주고 여긴 좀 포기했다가 까지 오늘 연장이 되면 눌림목 다시 잡아보면 되지. 이런 말씀 종종 드리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일치 1, 2, 3, 4, 5가 파동이 나왔고 매수에 성공을 했다면 그쵸?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전 고점에 대한 저항을 일단 막게 될 겁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게 하락장 속에서 이런 걸 감지했다면 얘는 여러분이 임펄스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보통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이 추세적 안전장치, 이탈할 때는 내가 손절을 하겠다 또는 이탈할 때는 손절하겠다 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계셔야 돼요. 또는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보통은 3파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질 늘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막 늘어지고 하진 않습니다. 늘어지면 보통은 이제 옆에 우실식한 일로 콤보가 나오고 접속파가 나오고 이러면서 막 질질질질 느려서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늘어질 때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충분히 오랜 조정이 기대되고 난 이후에 재돌파를 노리시는 게, 그죠? 왜냐면 여기 조정파 패턴들이 만약에 붙을 거예요. 제 깊이 있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노리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3파, 그죠? 그래서 이 A파와 B파, C파의 관점, 그러니까 단순 3파의 관점에서 여기서 일단 저항을 노릴 것이니까 제가 여기 자리에서 익절 로스라고 해요. 아주 조금만 팔아서 내가 손실을 좀 방지하는 전략. 1000만원을 샀는데 한 100만원치 팔아주는 거예요. 1, 200만원치.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날 수 있겠지만 그건 경험이고. 그리고 C파의 목적지. 이게 이 A파의 사이즈가 이거에 같은 사이즈에서 물량을 상당히 털어내시는 겁니다. 한 반 정도 파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3파의 조건과는 준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야, 얘가 3파 가능성이 높겠는데 또 충격파가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도. 그렇게 되면 이 눌림목을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관리했던 영역이 보통 재매수 영역으로 거의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업비트나 이런 데서 평당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수익률이 금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샀으면 1100만원이 될 텐데 수익이 낮다고 친다면 팔아놓고 다시 사게 되면 1100만원에서 또 파란 부위 들어오긴 하고 1100만원에서 다시 수익률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단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다시 재동작을 하셔서 만약에 이 고점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탈하게 되면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5파를 기대하고 들어가 진입을 했는데 여기 1파로 봤던 곳이 이탈됐구나. 여기 이거 녀석은 임펄스가 아니구나. 반등하면 팔아야겠다. 물론 ABC 콤보는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목표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팔아야겠다. 적어도 꽤 많은 물량을 팔아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조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본다거나 그거는 별 ABC도 있으니까, 그죠? 어렵나요? 팔아야겠다. 그쵸. 만약에 또 3파를 기대했는데 C파가 짧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C파가 될 수 없겠구나. 3파가 될 수 없겠구나. 그죠? 꺾이면 이 추세 이탈 때 팔아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우리 절대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법칙을 활용할 때는 작은 부분 안에서 이 절대 법칙을 지키는 5개의 파동이 확인이 되고 나면 이런 전략들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전체를 예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큰 범주 안에서 전략을 세우시고 흐름을 세우시고 어디쯤에 위치하겠거니라는 건 추측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작은 걸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전략에 맞춰서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